안녕하십니까, 비선왕입니다. 현재 시간 1월 22일 오전 0시 44분이에요. 오늘 단기 분석 영상은 단기 분석 영상 이상의 가치를 갖습니다. 지금 벌써 영상을 세 번째 다시 찍고 있어요.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세 번째 다시 찍고 있는데, 일단 우리 여러분 매매를 잘 하셨을지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여기서 뭐 전체 파동의 모양을 제가 거의 뭐 90% 이상 예측을 하고 타점은 그 이상으로 더 정확했으며 결과적으로 거의 신들린 매매를 선보였어요. 여태까지 그랬기 때문에 특히 점점 구독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영상들을 봤을 때 또 비선왕이 맞을 거야. 또 비선왕이 맞을 거기 때문에 혹시 풀베팅해서 청산 나신 분 없을까봐 걱정이에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걱정해서 어떤 시드의 분할과 어떤 손절가에 대한 계산을 통해서 내가 시나리오가 무너지는 지점에서 내가 손절을 냈을 때 내 시드에 감당 가능한 타격이어야 한다라는 부분과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지난 강의, 지지난 강의에서 저는 제 영상이 강의라고 생각해요. 거듭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저희 손절 라인이 타점과 이격이 매우 컸어요. 매우 컸기 때문에 저조차도 이런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했을지. 저는 10년차 트레이더입니다. 주식부터 해서 현물, 선물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체득된 차트 분석 능력과 매매 기법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손실이 났고, 저는 이런 손실이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인트로부터 그냥 공개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손실이 났다. 이런 손실을 낼 수 있어야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부자가 된다. 이번 시장에서 큰 손실이 나신 분들이 제 지금 멘트를 보고서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번 영상은 여태 모든 영상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세 차례를 NG 내고 다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제 매매법과 제 분석법에 대해서 지난 한 15개의 영상을 보시고 매우 공감하고 합리적이고 이 방식대로 하면 비선왕과 함께라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오늘 손실을 봤다면 이때 비선왕은 어떻게 매매했는지를 바탕으로 다시 일어나는 법을 좀 배워야 하겠습니다. 역설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비선왕은 오늘 여태까지의 수익 가운데에서 가장 큰 수익을 봤어요. 아니 비선왕님 지금 손실 인증해놓고 관점 틀려놓고 가장 큰 수익을 봤다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치면 관점이 틀린 거 아닙니까? 맞아요. 관점이 틀렸어요. 시나리오 1이 폐기됩니다. 시나리오 2로 넘어가요. 그리고 저는 시나리오 1 관점에서 좌측과 같은 손실이 발생한 게 맞아요. 하지만 오늘 가장 큰 가장 큰 손절을 한 날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익절을 한 날이에요. 아리까리 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아마추어들 영상들을 많이 봐서 그래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손절을 인증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강한 이득을 봤을 때 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지난 영상에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지난 영상에서 보시면 좀 볼게요. 네, 이 지점에서 매도를 했던 이런 수익, 다시 큰 상승을 시켰던 수익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이 수익을 얘기하지 않고 해당 지점에서
618 지점에서, 그러니까 떨어지는 관점임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618 지점에서 부분 익절한 거, 그걸 잘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매를 했고 평단가가 위로 올라갔을 때 내가 본절 자리에서 본절을 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내려왔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여기서 본절하지 않고 버텼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손해가 아니냐. 오히려 저는 이런 매매 이력을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매매 포지션까지 정확하게 공개를 할게요. 앞서서 이런 뭐 200%, 300% 일상이에요. 일상. 이런 200%, 300%가 여러분들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가 아니라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숏을 쳤는데 이렇게 먹으면 잘하는 것 같잖아요. 이 지점에서 숏을 쳐서 이 점에서 먹은 거.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잡은 포지션이 틀릴 가능성을 고려해서 618 지점에서 부분 익절한 거. 여기서 부분 익절했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인증까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공신력을 위해서 제 매매했던 타점들 중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타점들은 다 스크랩을 했어요. 스크랩을 해서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을 타서 본절을 했어요. 이 지점에서 본절했죠. 지난 영상 꼭 다시 보셔야 됩니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것 때문에 내려가는 숏을 못 먹었어요. 이 포지션을 정리 안 했으면 이 또한 큰 수익이었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 매매를 강조하면서 또 다른 평행 우주를 말씀을 드렸죠. 저는 지금 진지합니다. 똑같은 파동의 미래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더 가능성 높은 자리가 있는 거지 불가능한 자리는 없습니다. 이 위치에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지점에서 본절한 거는 잘했다. 전투에서는 이득을 못 봤지만 이런 매매 습관이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 것이다. 예측 능력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은 어떤 매매의 원칙과 그거에 대한 수행 능력이다. 내가 반성하는 거는 내가 내 원칙대로 못했던 점을 반성하는 거지 이 지점에서 내 원칙대로 본전하는 바람에 이 큰 이득을 못 먹었다는 것이 아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뭔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큰 수익을 먹은 걸 자랑하지 않고 정확히 사실 타점도 잡혔죠. 이 지점에서 들어가서 이 지점에서 팔았어요. 하지만 제가 자랑했던 건 뭐였냐면 아마 나중에 스터디 그룹을 하게 되면 이제 Y라는 매매법이에요. 4파에서 5파 먹는 방법인데 실제로 그때 5파가 나오지 않았어요. 즉 얘는 임펄스가 아니라 A, B, C로 끝나게 됩니다. A, B, C로 끝나게 되는데 좀 확대해서 볼까요? 확대해도 보일라나? 네. 처음에는 이렇게 봤죠. 1, 2, 3, 4, 5, 5를 보고 여기서 익절하고 저는 발라먹기를 잘하죠. 다시 382 지점에서 들어가서 1.236 지점에서 익절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내려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위해서 내가 롱 포지션을 잡았지만 618 지점에서 절반을 부분 익절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정확히 본절 가격에서 본절을 했다. 따라서 내가 이 지점에서 롱 잡았던 걸 풀로 먹고 다시 또 발라 먹는데 내 시나리오와 달라진 지점에서 즉 여기에서의 단기적 시나리오는 4파가 나왔고 5파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임펄스가 완성이 되고 임펄스가 완성이 되면 이 지점이 다시 저점이 돼서 큰 상승으로 갔을 거예요. 하지만 임펄스가 완성이 안 되고 ABC가 컨펌되면서 떨어지는데 떨어진 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시나리오가 끝나는 지점에서 명확하게 손절을 한다. 정확히는 이때는 본절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누군가는 아니 강한 상승을 먹은 것만 자랑하면 되지 왜 자기 관점이 틀려서 본절하거나 큰 하락을 못 먹은 거를 자랑합니까? 이 큰 걸 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전문가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차트 오래 공부하면 이런 거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떨어져서 죽는 게 문제라니까요. 떨어져서 죽는 게. 8번 맞춰도 심지어 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2주 동안 큰 손절이 오늘 처음 났어요. 오늘 처음 났어요. 지난 영상들을 저는 하나도 지우지 않고 지난 타점들을 하나도 숨기지 않아요. 반복해서 보시고 제 말에 어폐가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큰 상승을 먹는 거 이런 거 일반적인 유튜버들이 자랑하는 거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6개월 뒤면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백날 큰 수익을 먹어도 한 번 무너질 때, 한 번 내가 틀렸을 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시드 투자에 대한 어떤 배율 선정이나 시드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스터디 그룹에서 좀 다룰 내용입니다. 이제 제 영상이 가뜩이나 컨텐츠가 너무 압축돼 있죠. 압축돼 있는데 해당 내용까지 다루기에는 이제 오늘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내가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해당 시기를 볼까요? 이제 영역 2의 원 이게 지금 올라가는 게 44%를 먹은 거고 본절보다 좀 위에 놔뒀어요. 위에 놔둬서 12%로 마무리를 한 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롱 포지션을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락할 때 나는 여기에서 상승 관점이었죠. 상승 관점이었지만 하락할 때 여기에 죽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어요? 이 얘기 왜 드리냐면 뭐 이번 영상은 두 개로 쪼개겠습니다. 이제 향후 진행에 대한 부분은 2부로 하고요. 과거에 대한 어떤 분석과 매매 기법에 대한 내용을 이제 1부로 할게요. 살펴보면 여기서 1, 2, 3, 4, 5라고 카운팅을 제가 했죠. 1, 2, 3, 4, 5고 이 지점도 먹었어요. 이 지점도 먹고 이때 내려오는 숏도 먹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 말미에 618까지 증가하고 다시 618까지 떨어지면서 1, 2가 마무리되고 다시 큰 상승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냐면 여기에 리딩 혹은 채널 그러니까 1, 2, 1, 2, 1, 2일 수 있어요. 이거는 나와봐야 아는 겁니다. 두 가지 가능성을 저는 같이 보고 있었어요. 이게 시나리오 매매법의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공통 구간을 찾아서 매매하는 저의 기법이에요. 1, 2, 1, 2, 1, 2일 수도 있고 리딩에 1, 2, 3, 4, 5 하고 조정 나오고 1, 2, 뭐 3, 4 이럴 수도 있어요. 이때 저는 상승하는 거 당연히 먹었겠죠. 그리고 이 지점은 V라는 매매법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 스터디 그룹에서 공개를 할 텐데 V라는 매매법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다 발라 먹을 수 있습니다. 이 0.618이랑 0.5랑 관련된 매매 기법이에요. 하여튼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떨어질 때 이 롱을 가지고 있었으면 문제라는 거예요. 일단 저는 지금 이 때와 마찬가지로 상승할 때 들고 있다가 조정 올 때 팔고 더 저점에서 382 구간이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아마 382 구간이었을 거예요. 382 구간에서 잡아가지고 어떻게 잡았냐? 이렇게 잡아가지고 618 구간에서 일단 절반 익절하고 저는 반등되는 걸 먹으려고 했어요. 제가 이건 그림을 그려야겠네요. 제가 미리 타점을 찍어 놓고 되돌림하는 거여서 이제 그림을 추가로 그리면 타점을 미리 찍어놨던 게 훼손되기 때문에 캡처로 좀 하겠습니다. 여기가 원. 대략적으로 보면 여기 원, 투. 이 부분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짧게 간다고 치면 리딩이라고 치고 3의 1, 3의 1, 3의 2 그리고 3의 3의 1, 2, 3, 4, 5 다시 4, 5 하면 여기까지가 3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빠진 다음에 5 간다고 봤어요. 물론 여기 해석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거는 제가 소파동 해석하면서 대응하려고 했어요. 정확하게 제 컷을 잘 보시면 이 지점에서 매매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인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손실 봤을 수도 있는데 제 유행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행해진 일은 앞으로도 행해질 일이다. 제 영상을 수없이 반복해서 보라고 한 거는
제 지난 영상이 미래 영상에 대한 해설서이기 때문이에요. 이 지점에서 1, 2, 1, 2, 3, 4, 5, 4, 5 하려고 해서 이 지점에서 롱 치고 5를 먹으려다가 618에서 절반 익절하고 나머지 본절에서 빠지는 상황이 내 시나리오가 깨지는 거이면서 얘 임펄스가 깨지는 지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1, 2, 1, 2, 1, 2, 3, 4, 5, 4, 5, 4, 5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지점에서 제가 382 지점이에요. 382 지점에서 롱을 잡고 618에서 익절을 하고 부분 익절이죠. 하고 나머지는 저는 사실 찐 반등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거는 2부에서 할게요. 이 부분 카운팅을 해보면 사실 여기에서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됐어요. 올라가지 않으면 정말로 뚫을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올라간다고 봤지만 제 관점은 그러했지만 이 지점에서 롱 정리 다 하고 내려왔을 때 롱 관점을 보는 거죠. 상승 관점이니까 다시 58을 먹으려다가 부분 익절하고 절반은 약손절을 했어요. 이 지점을 살펴보면 이 지점이죠. 뭐 금액이랑 뭐 엔트리 프라이스랑 엑시트 프라이스는 이제 멈춰서 비교해서 보셔도 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지점에서 사서 이 지점에서 팔고 그 다음에는 조금 멈칫했기 때문에 사실 약간 손절이 났어요.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는 그래도 59% 익절에 32% 손절이면 이 역시도 저는 시나리오가 틀렸죠. 솔직히 말하면 임펄스가 안 됐으니까 임펄스를 보고 매매했지만 익절한 거예요. 어떻게든 익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익절은 옳다. 항익올.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새벽이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손절하고 얘도 임펄스 페이크였구나. 임펄스가 완성이 안 됐으니까 한번 하락하겠거니 하고 잤어요. 그리고 저는 이 정도의 규모로 페이크를 준 거면 세게 떨어질 거라고 봤고 사실은 이 지점 40.1K 지점에 병력을 좀 주둔을 시켜놨었어요. 했었고 그게 결과적으로 이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에서 롱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제 시나리오가 무너지는 지점이 39.6K에서 손절이 나갔죠. 해당하는 그 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손절한 부끄럽지 않아요. 이런 손절을 해야 됩니다. 이 손절을 안 했을 때, 여기서 손절 안 했을 때 떨어지는 이 기나긴 하락. 이 교차 100배 기준으로는 한 500% 손절입니다. 500% 손절이에요. 얘를 피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손절을 안 했으면 더 큰 손절을 맞이했을 건데 보세요. 이 큰 하락 중에서 제가 맞이한 손절은 여기였잖아요. 그 이유는 원칙대로 내 시나리오가 임펄스가 깨졌을 때 아직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임펄스가 뭔지 모르겠다. 소파동 카운팅 할 줄 모른다. 제가 단기간에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6개월이면 됩니다. 저희 스터디 그룹과 함께 공부하시면 돼요. 기초부터 응용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전문가들도 여기 손절을 못해요. 손절을 못합니다.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는 차트 분석 능력과 다른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밸런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매매 기법, 수행 능력과 차트 분석 능력은 독립적인 거예요. 독립적인 거. 둘 다 잘 해야 돼요. 둘 다 잘 해야 되는데 전자는 즉 매매 기법과 수행 능력은 마음만 먹으면 되고 매매 기법은 기초적인 부분들만 익히면 돼요. 그것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큰 하락 속에서 제가 받은 손절은 여기였다. 저는 트레이딩의 프로예요.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는 프로 눈에는 보입니다. 마치 고전 전통 무술가와 UFC 선수가 싸운다고 봤을 때 실전성인 거죠. 내가 현란하게 카운팅을 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UFC는 상대방을 타격으로 혹은 그라운딩 기술로
실제로 이기는 게 중요한 거고, 무술은 이런 차트로 보면 현학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뭐죠? 필요한 건 여러분들 시드가 우상향하는 거. 제가 이 이후에 진행했던 타점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이후에 진행했던 타점은 이겁니다. 여기에서 숏을 쳤어요. 여기에서 숏을 치고 여기에서 롱을 받았어요. 즉 긴 숏을 익절에 성공합니다. 다음 여기에서 숏을 쳤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롱을 받았습니다. 얘는 제 매매 기법 가운데 H라고 하는 매매 기법의 응용 버전이에요. H를 두 번 썼어요. 두 번 써서 최종적으로 기나긴 여정을 거쳐서 오늘 411%, 첫 번째 숏이죠. 두 번째 숏 320% 익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오늘 근 2주 동안에 관점이 틀린, 좀 큰 관점이 틀린 첫 번째 날이지만 가장 큰 이득을 봤어요. 차트를 좀 정리하고 제가 오늘 숏으로 매매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할 때 지금 이미 뚫려버린 어떤 저항선들은 같이 제거를 할게요. 셀프 프랙탈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셀프 프랙탈. 내 시나리오가 틀렸을 때 우리 어떻게 했는지가 지난번에 하나가 있었어. 내가 시나리오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려면 차트를 분석하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저는 지난 이제 소파동 시나리오에서 해당 영역을 깨고 안 깨고에 따라서 1, 2, 1, 2가 WXY 지우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해석은 틀렸어요. 2부에서 얘기할게요. 1, 2, 1, 2가 유지돼서 상승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해당 선을 뚫으면 안 된다. 해당 선을 뚫으면 안 된다. 얘는 벌써 중기 분석 영상에서부터 단기 분석 영상까지 큰 관점과 작은 관점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단골 시나리오예요. 단골 시나리오. 이때 우리 어떻게 했었냐면 이 지점이 지지됐을 때 우리는 롱으로 수익을 얻었어요. 수익을 얻고 다시 진입해서 한번 익절하고 부분 익절하고 다시 618에서 추가 매수해서 다시 618에서 부분 익절하고 이 지점에서 본절이 나갔었죠. 본절이 나가고 그 다음에 한번 빠졌어요. 빠졌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선을 빠지면 큰 상승보다 한번 빠지는 거, 즉 41.7K를 뚫고 갈 거다. 뚫고 갈 거기 때문에 비로소 이 지점이 깨지면 컨펌이 된다. 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했죠? 모르겠어요. 우리가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을게요. 저는 어떻게 했죠? 이 지점에서 다시 숏을 탔어요. 이 지점에서 롱관점이었지만 저는 자기 시나리오가 언제 깨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대응이 가능한 겁니다. 바로 대응이 가능해요.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였죠? 우리가 미리 다양한 시나리오에 우선순위를 새겨놓고 그래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돈 벌지에 대해서 딱 집어서 얘기해주는 유튜버 있을까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돈을 어떻게 벌 건데? 라고 반문해보자고 했어요. 어찌 됐던 간에 제 1순위의 시나리오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1순위의 시나리오가 깨지면 2순위의 시나리오를 미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책 하나 좀 소개를 드리면 갑자기 가쁜 책인데 데니얼 카네만이라고 하는 또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가 쓴 Thinking Fast and Slow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은 경제학상을 수상을 했지만 심리학자입니다.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경제적으로 기인하는 부분들을 분석을 했는데 특히 우리는
빠른 판단을 위해서 느린 사고를 해야 된다. 즉, 제가 중기 분석 영상 숲이니까 다시 보라고 했죠. 그리고 다음번 영상 넘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1번 시나리오를 특히 제가 매매할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나리오의 경계가 깨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두 번째 시나리오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패스트한 싱킹을 하려면 슬로우한 싱킹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즉각적으로 이 지점에서 숏을 쳐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깨졌을 때 영상을 바로 찍어서 하락이 컨펌 됐고 41.6K까지 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관점이 깨지는 시나리오도 있겠죠. 해당 시나리오에 대한 경계들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손익비가 높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그림을 대칭적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 지난 이 해당하는 부분을 조금 의미 있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의미 있게. 그리고 다시 네. 원투일 가능성과 A, B, C일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 어떤 파동의 어떤 시나리오 경계면은 이 어떤 핑크색 라인이었어요. 이 라인을 깨고 안 깨고에 따라서 두 갈래의 길이 있는 거고, 저는 이 두 갈래의 길이 과거에서 정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과거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화될 때에는 어느 하나로 발현되게 되는데 그게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몰라요. 이번에 깼지만 다른 우주에서는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해요. 장기적 관점에서 다시 보면 해당 그림을 좀 유심히 보시고, 중기적 관점 강의랑 그리고 지난 하락에 대한 예측 분석에 대해서 단기 분석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해당 시나리오의 경계는 다음이었어요. 앞서 봤던 것과 대칭적으로 살펴보면 이 주황색 A, B, C 혹은 원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어떤 파동은 우리가 앞으로 소파동, 중기파동, 장기파동에서 무수히 볼 거고, 이때의 시나리오 경계선은 우리 미리 그려놨었죠. 사실은 핑크색으로 안 봐도 대칭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얘를 벽을 삼아서 반등되는 지점에서 롱을 먹었던 거예요. 심지어 저도 여기서 큰 수익을 얻었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소파동 다시 볼까요? 해당 영역에서도 우리 이 구간에서 먹었어요. 이 구간에서 먹었는데 마찬가지로 뚫어버렸을 때는 하락을 봤던 것처럼 장기적 관점에서도 시나리오 1과 2의 경계는 이 분홍색이었고, 저는 손익비와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결과물에 대한 어떤 기대값을 따져봤을 때 시나리오 1, 2, 3 방향으로 저는 매매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나리오 2가 컨펌되는 이 시나리오 1이 깨지는 49.5K, 49.6K가 죄송합니다. 39.56K가 깨졌을 때 그래서 내가 손절이 나갔을 때 저는 빠르게 현황을 시나리오 2 페이지로 간다고 인지를 했던 거고, 해당 영상을 지금 아예 좀 같이 볼게요. 그럼 우리는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하나? 소파동 카운팅을 해야 돼요. 소파동 카운팅을 해서 이 카운팅의 결과물이 1번 시나리오에 부합하고 39.6K 전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으면 여기서 롱을 잡고 39.6K에 스탑로스를 거는 겁니다. 여기서 1차 롱을 잡는 거예요. 혹은 놓치게 되면 올라갔다 618 받는 지점에서 롱 추매를 하는 겁니다. 이게 1번 시나리오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소파동 분석을 해봤을 때 얘가 더 크게 내려갈 것 같은 분석이 컨펌이 되면 최근 경향성의 수치를 가장 잘 만족하는 반등 지점은 0.786 되돌림 자리이자 매물대 자리이자 최근 진행에 가장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완결성 있는 자리인 37.5K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불규칙 조정은 지금 생각하기는 어려우나 매우 큰 하락이 예상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2번과 3번 시나리오는 동시에 37.5K 3번 반등이 와요. 얘도 1파, 2파에서 2파 반등이 오고, 얘는 완결됐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 반전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39.6K에서 한번 잡아본다. 손절은 39.6K에서 한다. 즉 손익비가 엄청나죠. 손절은 적게, 먹으면 많이 먹을 수 있는 자리다. 얘가 쫄리면 기다렸다가 37.5K에서 잡는다. 37.5K에서 잡을 때 이 반등이 엔딩 다이어고널로 가는 반등일 수도 있지만
시나리오 3과 같이 반등했다가 다시 엄청난 하락이 될 수 있는 어떤 3파 임펄스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등 자리를 잘 봐야 되는데, 이 되돌림 386에서 일부, 618에서 일부, 나머지는 진행되는 상태를 보고 나서 보유 여부를 정한다. 즉, 첫 번째 자리에서 매수, 첫 번째 자리에서 스탑로스, 두 번째 자리에서 매수하고 부분 익절을 해야 4파 불규칙 조정에 의한 강한 하락에 대한 손실을 막을 수. 네. 시나리오 3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엘리어트 이론에 대해서 공부가 좀 부족하면 어려울 수는 있어요. 어려울 수는 있으나 제가 요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가지 시나리오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구분을 했던 겁니다. 시나리오 1에서의 경계와 시나리오 1이 뚫리게 되면 37.5K 부분까지 내려갈 수 있는 어떤 카운팅을 미리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싱킹 슬로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싱킹 패스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경계면이 깨졌을 때, 공황이 오는 게 아니라 미리 설정되어 있는 루틴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나리오 1이 깨지면 시나리오 2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2가 반등이 왔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시나리오 3를 대비하던 시나리오 2가 진척이 되든 둘 중 하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매 순간 다양한 가능성의 시나리오 가운데에서 우선순위가 존재하는 거고, 그 우선순위는 확률도 높고 손익비가 높은 자리여야 하겠죠. 하지만 그 시나리오대로 실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가장 안타까운 게 누가 뭘 맞췄니 하는 거예요. 맞출 때는 다 맞춰요. 맞출 때는 다 잘해요. 하지만 심지어 동전을 던져서 롱숏을 맞춰도 절반은 맞추는 거라니까요. 내가 틀렸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예측 능력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중기 관점 영상은 전체 한 달, 1월 달에 한 편만 만들기 때문에 이 영상은 꼭 보고 매매를 해라. 저는 머릿속에 넣어놨던 내용이고요. 조금 더 불안해서 한 편을 더 제작한 게 있어요. 이 영상은 이제 11월이 아니죠. 1월 16일날 단기 관점 영상으로 올렸던 이제 하락 관점에 대한 대비를 위한 어떤 시나리오 점검이었는데, 잠깐 같이 보실게요. 상승을 보고 있는데 하락이 오면 어떡할 것인가? 하락은 안 오냐? 아니에요. 하락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하락이 오게 되면 어떤 형태로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하락 관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지난 영상들에 대해서 복귀하고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다 같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중요한 내용을 좀 선별을 해볼게요. 시나리오 2 관점이었죠. 이 시나리오 2 관점에서는 W파가 좀 짧게 나오고 Y파가 좀 길게 나오는 관점이었어요. 중기 분석 영상이나 지난 영상들을 살펴보시면 37.5K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걸로 작도를 했습니다. 이 경우 어떤 경우냐면 1, 2, 3, 4, 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해당 시기에 작도했던 그 원리적으로 봤을 때는 3파가 임펄스 3파가 1.618까지 간다는 가정이었어요. 1.618까지 간다는 가정이었는데 현재는 굉장히 애매하게 나왔어요. 1.382, 1도 아니고 1.618도 아니고. 엘리어트 파동을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ABC 기준으로는 1이 이상적이고 임펄스 기준으로는 5파 기준으로는 1.618이 우세한데 실제로는 이런 비율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 ABC도 임펄스도 확신할 수 없다. 그러면 얘가 우리는 ABC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ABC로 확정을 하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얘가 조금 더 올라서 이 지점과 크로스되면 됩니다. 이러면 임펄스 가능성은 깨져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진척도가 부족한다고 하더라도 마주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임펄스 3파는 한 걸 봐서는 임펄스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0.5까지 뚫었지만 기존 1파랑 부딪힌 건 아니기 때문에, 크로스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임펄스의 가능성이 남아있죠. 이 경우에는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지게 되면 5파로 떨어지는 거죠. 5파로 떨어지는 거고, 이때 비율 살펴보면 1.236, 1.382, 1.618, 1.236, 1.382, 1.618인데 3파가 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한 382 부근까지는 오지 않을까. 이 382 부근이 이미 그어놨던 우리 영역이에요. 37.5K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영역은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진행에 대해서 미리 좀 대비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다시 거듭 얘기할게요. 미리 대응을 해놓은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있어야 첫 번째 시나리오가 무너졌을 때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다. 미리 대응할 방안을 구상해 놓고
내가 시나리오가 깨졌을 때 원리 원칙대로 손절을 하고 다음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매매로 당황하지 않고 넘어가야 된다. 또 뒷부분 얘기를 좀 더 할게요. 뭔진 모르겠고 비서장님 얘기하는 거 너무 난이도가 좀 높아요. 저는 사실 중수 이상을 더 높은 순위 분들을 위한 영상들을 좀 기획하고 하고 있고 수익을 못 내고 있다. 네, 죄송합니다. 좀 쓸데없는 내용 들어갔네요. 다만 수익을 못 내고 있다. 분들은 네, 이거 안 보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16일 영상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한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두 임펄스로 떨어진다. 임펄스로 떨어지면 우리 어떻게 대응할 거냐면 미리 작도를 해놓은 거예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내려갈 수 있는 지점과 그리고 중기적 관점에서 내려갈 수 있는 지점, 그리고 마지막 퍼즐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내려가는, 우리는 어떤 형태로 내려갈지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임펄스로 내려가는 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최후에는 이 소파 해석을 통해서 중기, 중단기, 그리고 단기 파동에 일치되는 조합되는 피보나치 비율을 여기에서 셀렉을 한 다음에 우선순위로 대응을 하자. 이런 내용이 최종 결과였어요. 시나리오 1번 관점에 근거해서 제가 카운팅했던 내용은 정확하게 잘못됐어요. 결과적으로 틀렸어요. 이 구간을 리딩으로 보는, 제가 어떤 강의에서 한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었을 때 전체 카운팅이 틀리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게 하필이면 오늘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상황이 좋은 교보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내 관점이 틀렸지만 관점 시프트 하는 어떤 시나리오 매매의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 관점 시프트와 그리고 어떤 손절과 원리 원칙대로의 매매 대응, 그리고 빠른 사고 전환을 위한 어떤 매매 기술에 대한 쇼컷들이 완벽하게 조화돼서 저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힘들어했던 이 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을 누렸던 거예요. 가장 큰 수익. 조금만 살펴볼게요. 사실 우리는 위로 가는 방향을 정방향으로 보고, 엘리어트를 모르면 좀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내려가는 방향을 역방향으로 보고 카운팅을 했던 거예요. 하다 보니까 좀 미스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얘를 1, 2, 1, 2로 봤으나 얘가 A, B, C였어요. A, B, C다 보니까 얘가 다른 어떤 복합 조정의 중간 파동 혹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위로 가는 방향이 조정 방향이었다는 것을 캐치하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으로 제가 여기서 ABC가 나온 걸 보고 임펄스가 안 된 걸 보고 반익절 반본절을 했죠. 이 지점도 ABC였던 거예요. 임펄스가 아니고. 이때도 사실 저는 못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힌트는 여긴 임펄스가 맞고 여기가 임펄스가 전체가 완성이 안 되면서 ABC로 끝났어요. 즉 위로 가는 방향은 진행 방향이 아니었다라는 힌트가 계속 나오고 있었으나 이 캐치가 어려웠던 건 뭐냐면 하락 1파가 아래로 가는 하락 1파가 리딩으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리딩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5, 3, 5, 3, 5 지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오면 알기 쉬워요. 하지만 3, 3, 3, 3, 3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위 방향, 아래 방향이 동시에 다 헷갈리게 되는데 우리 시나리오 1 기준으로는 상승 방향이 진행 방향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하락 관점의 카운팅을 놓쳤던 거예요.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대략적으로 분석은 추가적으로 해봐야겠지만 짧은 시간에 보기에는 다음 같은 리딩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런 ABC로 1, 2가 나오고 3가 나오는 거였어요. 이때 2의 되돌림, 1 대비 2의 되돌림은 618을 0.618 가장 중요한 수치 황금 비율, 이 618을 넘어섰고, 만약에 내가 비서장님 말 안 듣고 시나리오 2가 퍼스트 관점이었다라고 하면 이 지점에서 뭘 해야 된다고 했죠? 숏을 쳐야 되는 거예요.
관점은 서로 다를 수 있으나 타점은 다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 지점에서 숏 쳤던 것처럼 이 지점에 숏 관점자는 숏을 치게 됩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 전문가와 아마추어 혹은 개미들은 정확히 180도 이상차를 갖고 진행을 하게 돼요. 전문가한테 시즈가 빨리는 구조로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팔 때 개미들은 사고, 개미들이 팔 때 전문가는 사는 겁니다. 이 지점은 롱 관점자든 숏 관점자든 파는 자리였던 거예요. 파는 자리. 저도 팔았고 숏 관점자도 팔았겠죠. 저는 아쉽게도 숏 관점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 이익을 못 봤을 뿐이지 이 구간에서 손실을 보지도 않는 거예요. 화면 좀 정리할게요. 그렇다면 비너랑님, 이 시나리오 지점이 여기서 깨진 거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깨지고 빠르게 생각을 전환해서 시나리오 2 체제로 간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지난 영상에서, 그러니까 지난 영상이 아니라 저의 머릿속엔 있는 겁니다. 하락 관점으로 변화됐을 때에는 거시적 관점에서 그려놓았던 어떤 선들, 저는 이미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미리 작도해 놓았었고 37.5K 정도에 닿을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닿을 수 있는 어떤 가늠자 역할을 하는 큰 관점에서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의 퍼즐은 마지막 임펄스의 위치예요. 임펄스의 작도된 크기였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순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임펄스 같은 경우에는 1파 대비 3파의 진행이 1.618 정도가 됩니다. 1.618 정도가 돼서 정확하게 이 지점이 저는 3파가 끝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숏을 익절한 게 이 지점이 되겠고요. 이 지점보다 좀 마진을 줘서 익절을 했죠. 살펴보면 카운팅을 살펴보면 여기서 1, 2, 1, 2, 3, 4, 5, 5예요. 그래서 3파에 4파 자리를 잡아가지고 제가 잘하는 거죠. 4파 잡아서 5파 먹는 거. 5파를 작도해서 이 점에서 400% 수익을 거둔 겁니다. 400% 수익을 거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카운팅이 좀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분석해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정밀하게 할 텐데 순간적으로 매매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A, B, C 올라오는 게 이 전체 1, 2, 3가 나왔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4가 짧게 나오고 다시 떨어진다고 봤어요. 그래서 4 자리에 다시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5 자리에서 매도를 한 겁니다. 저는 이 순간적으로 이런 판단을 어떻게 빨리 하냐 H 매매법이라고 불러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지역에서 수행했던 V 매매법, 이 지역에서 수행했던 H 매매법, 그리고 이 지역과 이 지역에서 수행했다가 실패했죠. 하지만 수행했다 실패하면 빠른 손절이 가능하고 시나리오의 전환이 가능해요. 얘는 Y 매매법 해서 H, Y, V라고 해서 얘를 사실 발음은 그렇지 않은데 힙하다는 힙이라는 표현을 해서 힙 매매법을 개발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스터디 그룹에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담은 여러가지 매매 기술 중에 하나로서 공개할 예정이에요. 이 또한 Thinking Fast and Slow라는 관점에서 제가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거의 조건 반사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1이 무너지면 2가 됐을 때 이 전장의 모습을 보고 Y를 써야 되는지 V를 써야 되는지 H를 써야 되는지를 빠르게 캐치해서 H로 먹고 H로 먹어서 사실 이 지점에서 140%의 손절이 났지만 적지 않은 손절, 특히 2주간 첫 번째 큰 손절이었어요. 하지만 이 위기를 바로 기회로 만들었던 거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법. 이것은 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함께 공부해서 여러분들도 가져갈 수 있는 기법이에요.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었냐? 이 지역에서 임펄스가 나와서 상승하는 그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상승하면 전 직전 고점을 뚫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제가 지난 두 번의 연달은 영상을 통해서 강조했던 것은 손익비적인 매매와 손절하는 습관과 시나리오가 무너졌을 때의 대응 방법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이 해당 라인이 깨졌을 때 롱 관점에서 숏 관점으로 스위칭하는 어떤 생각의 사고의 전환을 빠르게 해야 된다는 부분과, 제가 이 지점에서 큰 이득을 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 지점에서 내 생각과 달라지는 지점에서 칼 손절한 거, 이 지점에서 더 큰 상승을 기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시나리오가 깨졌을 때 칼 손절했던 거, 이런 내용들이 바탕으로 저는 반복적으로 지금 구간에서도 동일하게 저의 이익은 보존하고 손해는 최소화하는, 하지만 손절은 없을 수가 없어요. 사실 2주 동안에 제가 운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하는 수준의 어떤 정확도보다, 저는 어떤 시나리오의 정확도가 50%만 돼도 항상 이길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전투에는 질 수 있으나 전쟁에서는 결코 지지 않는 매매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드 분배 방법, 레버리지 투하 방법 죄송합니다. 말이 어눌한가요? 발음이 세네요. 방법 알고 있어요. 그리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롱을 진입해요. 포지션을 진입할 때 숏도 마찬가지예요. 보수적으로 진입을 하는데 내가 아무래도 시나리오의 경계면과 이격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손실이 났다. 하지만 이 손실은 내 시나리오가 쉬프트 된다는 의미예요. 시나리오 1에서 2가 됐을 때 저는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전체를 전장으로 보고 빠르게 임펄스 카운팅을 해서 이 비율이 어디까지 도달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파동 해석을 통해 가지고 이 파동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1, 2, 1, 2, 3, 4, 5, 4 해서 3파의 4가 나온 자리인 걸 알고 있었고, 다시 한번 내린다는 판단 하에 여기도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H 매매를 통해서 아래로 꽂아서 400% 수익을 받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아직 37.5K까지 내가 생각했던 도달가까지 안 갔기 때문에 숏 관점은 유지하면서 전체 카운팅 관점에서 아직 4파가 남았다. 이게 4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분석한 다음에 다음 영상을 드리겠지만 저는 그렇게 매매했어요. 짧게. A, B, C로 반등이 짧게 나오고 다시 떨어지는 이 지점도 H로 먹었다. 해서 마이너스 140을 플러스 400 플러스 300, 즉 결과적으로는 700%에서 140 뺀 거니까 대략 550% 투자 시드 대비해서의 수익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서도 사실상 손절한 게 없죠. 손절을 통해서 손절한 게 없는 거예요. 손절을 통해서 손실 보지 않는 거예요. 작은 전투는 질 수 있어요. 큰 전투는 절대 안 집니다. 정정할게요. 작은 전투는 질 수 있으나, 그쵸? 큰 전투는 안 지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우리는 승리합니다. 끝으로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드디어 이번 주 일요일부터 스터디 그룹 1기를 모집을 합니다. 1기를 모집을 하고 어떤 오리엔테이션은 따로 영상을 촬영해서 올릴 건데, 미리 공지를 하면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매매 기법과 매매 마인드를 포함한 매매 기법, 손익비와 시드 투자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이 필요해요. 차트를 분석해야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고, 그 시나리오 안에서 우리는 매매 기법을 쓰는 거예요. 차트 분석에는 엘리어트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엘리어트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지만 저의 정확도가 경험상 현존하는 유튜버들 가운데선 가장 높을 거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엘리어트. 그리고 혹여나 내가 틀렸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손실만 최소화하면 시드는 우상향합니다. 그리고 매매 기법을 제가 만들어 놓은 숏컷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싱킹 슬로우에서 만들어서 싱킹 패스트 할 수 있게끔 H, Y, V를 힙을 포함한 다양한 매매 기법들을 제공을 할 거예요. 끝으로는
이 매매 기법을 스스로가 자유자재로, 무초식의 초식이라고 하죠. 매매 기법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게끔 최종 단계는 이렇습니다. 이때 차트 분석도 엘리어트를 포함해서 제가 사용하는 모든 보조 지표들과 캔들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들은 제공을 할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트레이딩 뷰의 리플레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 차트 분석 능력을 가속화시키는 실전 연습, 예측 강화 훈련이라고 티저를 넣었죠. 예측 강화 훈련에 대한 부분을 제공을 할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는 영상에 대한 못다한 디테일한 내용.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습적 목적도 있지만 사실 관점을 단기적으로 보기 위한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라이트한 구독자나 라이트한 시청자들은 저의 분석 과정보다는 그 결과에 좀 집중하게 돼요. 우리 이제 스터디 그룹 멤버들에게는 결과보다도 그 과정에 대해서 직접 분석하고 시나리오를 짜고 그리고 어떤 매매 기법을 수립해서 시드를 배분하고 레버리지를 조정해서 매매에 성공하는, 그리고 부족한 부분 예측 능력을, 차트 분석 예측 능력을 6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6개월 동안은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6개월 동안에 남들 10년치의 경험치를 얻을 수 있도록 어떤 샘플 공부 방법 및 어떤 가이드 영상을 준비를 해서 스스로가 학습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사실은 이 해당 영상들은 이제 막 촬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1기 여러분들은 2기나 3기 이후 기수들에 대비해서 들어오자마자 영상이 다 촬영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1기 여러분들은 제가 앞으로 유튜브 생활을 계속하는 한 평생 회원으로서 원년 멤버로서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혜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영상들을 이제 촬영해야 되다 보니까 한 일주일에 한 2회 정도를 촬영을 할 텐데, 이때 이 수강생들의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좀 집중적으로 먼저 촬영하는 부분이나 혹은 강의의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수정하는 부분들을 1기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메리트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저는 유튜브 멤버십 등 다양한 이제 프로핏 활동을, 사실 자본주의고 우리 선물을 하는 이유도 프로핏을 내기 위한 것을 저는 가식하지 않을 거예요. 가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멤버십 활동을 하더라도 그럼 멤버십에 공개되는 어떤 비공개 영상들도 1기 여러분들께는 평생 같이 제공을 하는, 우리 같이 성장하는 멤버로서 좀 키워볼 생각이에요. 키워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1번은 제 영상이 10개, 열 몇 개가 올라와 있는데 그 모든 영상을 시청했어야 돼요. 제 모든 영상을 시청한 사람이 하나입니다. 제 모든 영상을 시청하고 제 방법과 접근 방식에 대해서 합리성을 느낀 사람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실력이 어떠하든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 겸손한 자세로 배우려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고, 1기 분들이 몇 분이나 모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소수 정예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같이 트레이딩하는, 저도 같이 트레이딩하는 팀이 있습니다. 뭐 십장생이라고 하고 TSL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유튜브를 지금 하고 계시는 멤버도 있고 유튜브를 안 하고 계시는 멤버도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비트파동권님, 그리고 비펜님, 아사미 형님이 계시는데, 같이 어떤 관점은 서로 다를 때가 많아요. 다를 때가 많지만 서로의 관점과 어떤 매매 기법들을 같이 토론하면서 같이 상승작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기수끼리 친해지는 자리들을 친해질 수 있도록 어떤 별도의 커뮤니티를 구성할 생각인데, 이때 본인이 매매 경험이 많다고 조금 수익을 더 잘 번다고 제 눈에는 또입니다. 분위기를 해치거나 혹은 자기보다 조금 덜 분석력이 있거나 매매를 못하는 사람한테 동등한 위치로서의 언행이 아니라 상급자로서의 언행을 하는 사람은
일기의 혜택을 중단시킬 거예요. 그 사람에 한해서. 그래서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 세 번째는 인성이죠. 겸손함, 겸손함. 이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애초에 저의 스터디 그룹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실 유료로 진행할 거예요. 유료로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10년여간 추적해 온 다양한 기술과 기법들을 사실은 무료로 전달할 수 없어요. 무료로 전달할 수 없고, 사실은 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저한테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마음이 그래요. 제 모든 것을 오픈하는 게 저한테 이득이 될지 불이익이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적정 수준의 금액을 받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도 부담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소속감을 갖게 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저도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는 것이 어떤 영상 촬영이나 강의 제공,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액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할 텐데, 우리는 사실 차트쟁이잖아요. 차트쟁이. 저는 매매 기법과 차트 분석에 모두 공통적으로 피보나치를 사용합니다. 차트 분석에만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피보나치에 있는 황금 비율. 이 황금 비율은 단순히 어떤 엘리어트 파동의 어떤 비율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삼라만상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비율을 이용한 매매 기법도 저는 많이 가지고 있고, 여태까지 계속 반복해서 부르짖었던 어떤 숫자가 0.618과 1.236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1을 100만원으로 놓고, 결과적으로 이 금액을 공개하는 유튜버가 욕을 먹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이상의 가치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금액이 아까우면 같이 안 가시면 됩니다. 네. 이 100만원에 0.618 분할값인 61만 8천원을 일기 수강생의 수강료로 할 거예요. 일기 수강생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평생 회원이 되는 거고, 그때 금액은 61만 8천원으로 한다. 아니, 비선왕님의 노하우나 경험치나 어떤 분석이 날카롭고 배우고 싶은 건 알겠는데, 이렇게 금액을 오픈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금액이 좀 비싸다. 저는 분명히 대상자를 제 모든 영상을 한 번씩 받고, 제 방식이 합리적인 분석과 그리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잃지 않는 매매법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구독자 혹은 시청자분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분들이 제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가격이 61만 8천원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쉽지만 이번 기회에는 함께하지 못하는 거일 수 있어요. 다만 제가 영상마다 여러 운을 띄웠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댓글을 남겨주신 분을 좀 우대하겠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좀 우대하겠다. 혹은 제가 비트겟으로 이제 거래소를 이동하고 있는 중이면서 레퍼럴을 좀 홍보를 했는데, 여러 가지 좀 사유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나 저와 함께 2022년도에 어떤 선물, 어떤 코인 시장에서의 어떤 생존 능력, 그리고 분석 능력, 그리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선왕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수중에 금액이 너무 어렵다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앞선 이제 여러 가지 운을 띄웠죠. 리플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던가, 혹은 제가 영상 속에서 말했던 어떤 대응에 관련된 제가 뭐 어떤 댓글을 요구했던 적들이 있을 거예요. 공부방을 운영할 때 우대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해당 내용을 인증하시거나,
혹은 뭐 제 레퍼럴로 가입을 했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좀 참작해서 사실 디스카운트가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굳이 61만 8천원으로 저희 수강료를 잡은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비선왕과 여러분이 처음 만나는 이 시작점에 대한 가치가 0.618이라고 하는 중요한 황금 비율로 기억돼서 여러분들이 저와의 관계가 좋게 끝날 수도 나쁘게 끝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0.618에서 진입을 하거나 손절해야 했음을 좀 각인시킬 수 있는 첫 단추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으로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향후 진행과 관련된 단기 분석 영상은 오늘 중으로 1월 22일 중으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매매하시고 네, 좋은 밤 되세요.